2025년 1월 25일 일본 오사카부 동부에 위치한 히가시 오사카시에서 여러 부위로 나누어진 남성의 시신이 발견된다. 이날 사건이 벌어진 히가시 오사카시 인근의 산에는 행방불명자를 찾기 위해 많은 수의 경찰들이 수색 중이었는데, 그들은 곧 히가시 오사카시와 이코마시의 경계에 있는 이코마산 인근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여러 신체 부위를 발견한다. 그런데 현장 주변의 감시 카메라를 분석하던 경찰은 약 한 달 전 큰 캐리어를 끌고 현장을 향해 걸어오고 있는 한 남성을 발견하였고, 사건은 한 달 전인 2024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망한 52세 남성 카미오카 타카미츠는 오사카부에 위치한 항공보안대학교에서 회계과장으로 일하던 중년 남성으로, 사건 발생 하루 전인 2024년 12월 27일 금요일에 재택근무를 마친 그는 휴가를 맞아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아내를 보러 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카미오카의 아내는 이 일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는 남편의 이상함을 느꼈고, 이에 12월 29일에 경찰에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서 경찰은 1월 1일에 카미오카의 집에 방문해 수색을 시작하는데, 이때 집안에는 출국을 하기 위해 준비해둔 듯한 가방이 있었지만 카미오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 내의 감시 카메라를 확보해 분석을 하던 경찰은 영상 속에서 조금은 수상한 모습의 한 사람을 발견한다. 12월 28일 자정에 촬영된 영상 속에는 남자로 추정되는 한 사람이 긴 금발머리를 한 채 커다란 캐리어를 끌고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었는데, 한눈에 봐도 수상한 인상착의를 한 그의 동선을 추적한 결과 전철이 있는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지만 당장에 그가 누구인지 밝혀내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20일이 지난 1월 20일 카미오카 씨와 같은 아파트에 살던 오오키 히로토라는 남성의 가족들로부터 아들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되는데, 이에 경찰은 같은 아파트에서 사라진 2명의 남자를 찾기 위해 감시 카메라를 분석하던 중 오오키 씨가 전철을 이용해 어디론가 이동한 것을 발견한다. 이후 그의 동선을 쫓아 히가시 오사카시 인근을 수색하던 중 1월 25일에 양팔과 양발 그리고 머리가 사라진 상체를 발견하게 되었고, 인근의 감시 카메라에서 캐리어를 끌고 산을 오르는 수상한 인물을 포착하게 되는데, 그는 앞서 카미오카 씨가 살던 아파트 단지 내의 감시 카메라에서 본 인물과 동일인으로 추정되었고,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2월 2일에 마침내 오오키 씨를 찾게 되면서 모든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게 된다. 조사 결과 카미오카는 오오키 씨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체포 직후 오오키 씨는 오사카시 주호구에 위치한 폐가에 그의 머리를 유기하였음을 실토하였고, 그 밖에도 현장에서는 본행백과 범행에 사용된 가방 등이 함께 발견되는가 하면, 사건 이후 그는 편의점에서 카미오카 씨의 카드를 이용해 몇 차례에 걸쳐 50만 엔의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는 사건 당일 밤 범행을 저지른 뒤 카미오카 씨를 캐리어에 넣어 이동을 한 것으로, 카미오카 씨의 사인은 질식서로 추정되었고, 현재 사건과 관련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명확한 범행 동기는 수수께끼에 쌓여 있지만 집안의 싸움의 흔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단순 금전 목적에 의한 범행으로 여겨지고 있다. 한편 오오키 씨의 부모님에 의하면 그는 어린 시절부터 주변의 수재로 알려져 있었지만 사실 중학교 때 괴롭힘을 당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적이 있었고, 이때부터 성향이 굉장히 어두워지기 시작해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고 한다. 2024년 4월 19일 금요일 일본 홋카이도의 아사히카와시에 위치한 한 강가에서 여고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그런데 단순 사고로 여겨지던 이 사건은 관련자들이 전부 체포되면서 사건의 모든 전말이 밝혀지게 되었고, 범인들이 아주 사소한 이유로 감금, 공갈, 강요를 한 것이 드러나자 일본 전역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2024년 4월의 어느 날, 당시 21살이었던 우치다는 활달하고 보이시한 성격으로 주변인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고, 특히 SNS를 통해 여러 사람들과 교류하며 지배적인 위치에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홋카이도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17세의 무라야마 츠키라는 여학생은 SNS상에 떠돌던 우치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무라야마는 우치다가 라면을 먹고 있는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우치다는 곧장 SNS 기능을 이용해 무라야마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그런데 무라야마 츠키는 굉장히 평범하고 상냥한 성격의 소녀로 드센 성격의 우치다에게 겁을 먹어 순종적으로 그의 말에 따르게 된다. 이 시점에 이미 무라야마는 우치다에게 여러 번 사과를 했음에도 분이 풀리지 않은 우치다는 10만 엔을 송금하라고 요구하였고, 무라야마가 이를 지키지 못하자 특정 장소로 나오도록 강요하는데, 그렇게 실제로 우치다를 만나게 된 무라야마는 우치다를 비롯해 19세 소녀 코니시유카와 2명의 16세 남녀가 타고 온 차량에 탑승해 약 60km 떨어진 아사히카와시로 끌려간다. 이 과정에서 차량이 잠시 편의점에 멈춰섰을 때 무라야마는 재빨리 빠져나와 편의점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우치다에게 바로 잡혀 폭행을 당하게 되었고, 이후 우치다와 코니시유카는 무라야마를 끌고 다리 위로 올라간다. 이시카리 강위에 위치한 다리에 도착한 그들은 무라야마에게 옷을 모두 벗으라고 강요한 뒤 부적절한 행위를 시키고 무릎을 꿇린 채 사과를 하도록 하였고, 이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는 악랄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데 그것도 잠시 무라야마는 강요에 의해 다리 위 난간에 앉게 되었고, 그렇게 두 사람으로부터 이를 당하게 된다. 이때는 4월 19일 새벽 3시 30분쯤으로 범행을 마친 우치다 일행은 무라야마의 옷을 산속 깊은 곳에 버린 뒤 친구들에게 연락해 무라야마로부터 사과를 받고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등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알리바이를 만들었고, 이후 무라야마의 가족들로부터 경찰에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서 수색이 시작되었는데, 그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5월 하순경, 무라야마는 이시카리강 하류에서 싸늘하게 식은 채 발견된다. 결국 경찰의 추적 끝에 용의자로 지목된 우치다와 코니시유카는 몇 차례 체포와 석방을 반복하며 조사를 받던 중 6월 12일에 살인 혐의로 재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으로, 사건 초기 공범 코니시유카는 19세였기 때문에 이름과 얼굴이 공개되지 않았었지만, 추후 사건의 심각성이 고려되어 모든 신상이 공개되었다. 그리고 주범 우치다는 현장에 감시 카메라가 없던 것을 인지해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자신의 행동이 너무 후회스럽다며 사죄한다고 발표한 코니시유카는 모든 범행 과정을 진술하였고, 마침내 2025년 2월에 열린 첫 공판 결과 코니시유카는 징역 23년을 받았다. 주범 우치다를 도운 공범 코니시유카가 중형을 받게 되면서 우치다 또한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 중형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평소 주변인들에게 성에 분방한 것으로 알려져 있던 우치다는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아사히카와 중앙서 소속의 한 경찰과 불륜 관계에 있던 것이 드러났는데, 다만 해당 경찰은 사건 전에 관계가 있었고 현재는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9월 14일 수요일, 일본의 나고야시 기타구에 위치한 한 집에서 미라화된 아기 시신 한 구가 발견된다. 나고야시의 중심부인 기타구 야마다 일가의 아파트에서 살던 27세 여성 A씨는 약 1년 전부터 이곳에 입주해 살고 있던 중으로, 사건이 발생한 9월 14일은 이사를 가기 위해 집에서 짐을 정리하던 중이었다. 오후 5시 30분경 집안 곳곳에 흩어져 있는 짐을 박스에 넣던 A씨는 그동안 막혀져 있어 열 수 없던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 그곳의 문을 열게 되는데, 그런데 이때 그 안에는 무언가에 쌓여져 있는 아기가 있었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듯한 크기로 미라화되어 있었다. 곧장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면서 A씨의 집에는 경찰이 도착하였고, 그들은 집안에 누군가 침입해 아기를 유기하고 떠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였지만, 이와 관련된 증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는데, 추후 부검 결과 방치된 아기는 세상을 떠난 지 최소 수년 이상이 경과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건은 더욱 미스터리에 빠지게 된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A씨는 주택에 산 지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누군가 A씨가 이사 오기 전 이를 방치하였거나, 아니면 A씨가 살고 있을 때 다른 곳에 있던 것을 가져와 숨겨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10월의 어느 날 뜻밖의 사실이 밝혀진다. 경찰은 A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그의 가족들에 대한 수사를 하던 중 A씨의 어머니와 발견된 아기의 DNA를 대조한 결과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데, A씨에 따르면 평소 자신의 집에 어머니가 자주 방문했었고, 이 때문에 아마도 자신이 모르는 새에 어머니가 이를 유기한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사건이 발각되기 얼마 전 A씨의 어머니는 사망한 상태였다. 이를 통해 경찰은 A씨의 어머니가 이미 몇 년 전에 아기를 낳은 뒤 숨기고 있었고, 이후 A씨의 집에 이를 유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지만, 이미 그녀가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건은 서류 처리를 끝으로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었고, 추후 사건과 관련된 추가 진행 상황은 더 찾아볼 수 없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